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7월 과정 마지막 제주입니다. 특별법 마칩니다. 주택 우리가 대항력까지 했어요. 대항력, 보증금 우선 변제. 자, 여기 보증금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권, 경매 신청 시 집행 개시효권 완화됩니다. 이거 잘 나와요. 임차인이 이사 가야 되는데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못 받았죠. 그래서 주인한테 소송을 걸어야 돼요. 주택 임차인은 소송을 걸어서 보증금 주세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이기겠죠. 판결문 갖고 법원 가서 경매 칠 때 주택 주인한테 인도 안 해도 경매 시작한다. 그 조문이에요. 그대로 나와요. 경매 신청하는 경우 반대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집행 개시, 경매 시작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인도하지 않아도 경매 시작해 준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나와요. 그냥 이 법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그대로 외우면 돼요. 반대 채무, 주택인도 반대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주택인도 안 해도 경매 시작해 준다. 자, 경매 시작했죠. 경매 A가 낙찰받았죠. 이 경매 대가에서 내 보증금 3억을 수령하려면 이제는 경락인에게 인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매 신청할 때는 인도 안 해도 되지만 경매 다 끝나서 경매 환가대금 여기에서 내 보증금을 받으려면 법원에서 받는 거예요. 법원 가서 내 보증금 받으려면 이제는 이 주택을 양수인 경락인에게 인도해라. 그대로 외워주면 돼요. 이게 훨씬 잘 나와요. 자, 보증금 우선 변제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대항요건 플러스 확정일자를 박아야 돼요. 계약서에. 그러면 후순위 제끼입니다. 자, 어디에서 보증금은 우선 변제 받느냐? 항상 경매 환가대금, 경매에서 우선 변제가 나오는 거예요. 경매 매각대금에 대해서 내 보증금을 내 후순위 제끼고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매매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어요. 매매대금은 우선 변제란 말이 안 나와요.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오로지 경매 대가에서. 그러려면 임차인들은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대항요건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박아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보증금 우선 변제 요건이다. 그래서 대항요건 플러스 확정일자. 그러면 언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느냐, 발생하느냐, 두 가지 모두 다 갖춘 때. 자, 순서가 다를 수 있겠죠. 확정일자가 인도 및 주민등록 날짜 전이다. 그 얘기는 확정일자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인도 및 주민등록 신고했다는 얘기요. 그러면 나중 인도 및 주민등록 했을 때 모두 갖췄겠죠. 그러면 그 날이 아니라 인도 및 주민등록이 나중이라면 그 다음 날 우선 변제권 발생. 두 번째, 이번에는 먼저 인도 및 주민등록 받고 며칠 후 확정일자 먹었어. 확정일자가 나중이죠. 무조건 나중. 여기는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 확정일자 받은 그날. 항상 인도 및 주민등록은 다음 날 오전 0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본 판례, 우선 변제에 관련된 대본 판례. 경매 대가에서 임차인이 내 보증금 우선 변제 받으려면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법원 나가야 돼요. 법원 나가서 제 보증금 배당해 주세요. 이걸 배당 요구라고 해요. 그래서 배당 요구해야 보증금 챙겨줍니다. 자, 주택이 아닌 주택 밑에 있는 토지만 대지만 경매로 날라갔다. 주택은 안 날라갔어요. 토지만 경매에 날라갔어도 이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잘 나와요. 그래서 주택이 아닌 대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보증금 챙겨줍니다. 설사 주인이 토지만 딴 놈한테 팔았어. 그래서 주택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들어갈 때 같았다면 그거 달라졌어도 상관없어. 상관없어. 같든 다르든 무조건 우리 시험 지문에서 대지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뜨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임차권과 분리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자는 머릿속 그림이 그려져요. 을이 병한테 뭐만 팔았대요? 병한테 채권만 팔았대. 임차권은 안 팔았대요. 그러면 이 병은 을의 값에 대한 3억 보증금 주세요. 이 채권만 샀지 을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은 안 샀단 얘기요. 그러니까 채권만 샀으니까 얘는 임차인 지위는 취득 못했죠. 따라서 보증금, 반환, 채권만 여기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채권만 임차권은 안 샀단 얘기예요. 임차권과 분리해서 채권만 양수한 자 병은 너는 임차권은 취득 못했으니까 임차인 지위에서 인정되는 우선 변제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해하면 돼. 이해하면. 너는 채권만 샀구나. 임차권 안 샀구나.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은 들이댈 수 없다. 자, 이거 노란색이니까 하란 얘기예요. 노란색은 을이 주택 임차인인데 전세 등기를 해요. 전세권 설정 등기. 그러면 얘는 임차인 지위도 있고 무슨 지위도 있어요? 물권. 전세권자의 지위도 있어요. 자, 여기서 판례가 3개가 나오는데 이것만 알면 돼요. 임차인 지위와 전세권자 지위는 완전히 따로 논다. 완전히 별개예요. 따로 놀아요. 서로 영향을 안 미쳐요. 절대 안 미쳐요. 독자적으로 놀아요. 이것만 기억하면 이 판례 2개를 알 수 있어요. 주택 임차인과 전세권자 지위를 함께 가진 자 을이 임차인 지위에서 법원에 지보증금 주세요. 배당 요구했대요. 그러면 전세권에 관해서는 배당 요구한 걸 보지 않는다. 따로 놀아. 임차인 지위에서만 배당 요구했죠. 따로 노니까 전세권에 관해서는 배당 요구한 걸로 볼 수 없다. 2번째, 을이 선파했어. 용접. 선순위 전세권자 지위와 임차인 지위를 함께 가진 을이 이번에는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했대. 전세권자로서. 그러면 우리 저당권에서 선파는 원래 경매로 소멸하지 않아요. 용저니까. 하지만 무슨 단어가 떠요? 배당 요구. 이 4글자가 뜨면 아무리 선순이라도 지 전세금 받고 이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선순이라도 경매 매각으로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문제는 자 봐요. 이놈이 최선순이 전세권자였는데 임차인도 같이 갖고 있어요. 보증금 3억에 살고 있었어. 전세에서는 전세금이라고 하고 임대차에서는 보증금이에요. 하지만 실생활세는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우리 전세금이 전세 보증금이잖아. 얘가 지 전세금 3억 받고 이사 가려고 배당 요구했어. 근데 2억밖에 못 받은 거예요. 1억을 배당 못 받은 거예요. 선파한테 밀려가지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놈이 임차인 지위가 없었다면 얘는 1억을 못 받은 상태에서 방 빼야 돼요. 소멸했으니까 이사 가야 돼. 하지만 얘는 무슨 지위가 있다? 임차인 지위가 있죠. 따라서 을은 이사 안 가도 돼요. 임차인 지위로서 경락이라는데 들이대버릴 수가 있다. 남은 기간 살 수 있어요. 그 판례야. 자, 비록 배당 요구해서 전세권은 소멸했다 하더라도 얘는 임차인 지위가 있죠. 함께 가지고 있죠. 따라서 배당받지 못한 지보증금 1억을 근거로 임차인으로서 경락인한테 들이댈 수 있다. 그럼 무슨 얘기요? 전세권은 소멸했지만 임차권은 소멸 안 한다는 얘기요. 결국 뭘 기억한다? 따로 논다. 따로 논다. 임차인주에서 배당 요구해서 전세권은 배당 요구 아니야. 따로 노니까. 그 다음 비록 전세권은 소멸했지만 임차권은 소멸 안 해. 그래서 임차인주의로서 들이댈 수 있다. 판례는 이해해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요. 오케이. 자, 이제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변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 저 말이 뜨고 최도 뜨고 소액 임차인도 뜨고 소액 보증금 다 이 동네요. 다 이 동네. 그래서 소액 임차인 또는 소액 보증금. 그러면 서울기준 내 전세금이 1억 6,500 이하일 것. 그러면 이 소액 임차인이라고 해요. 서울기준 1억 6,500 이하. 그러면 이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만 갖춰놨다면 비록 지 선순위한테 밀려서 하나도 보증금 못 챙겨도 우리 법이 챙겨줍니다. 얼마? 5,500. 서울기준 5,500은 선순위도 제끼고 우선적으로 챙겨준다. 이게 바로 최우선 변제권. 그래서 경매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서울기준 5,500만 원을 선순위 포함한 모든 다른 담보물권자 제끼고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길거리에 낳는 걸 방지하는 거. 5,500만 원만큼 챙겨드릴게요. 선순위 제끼고 모든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이게 보증금 우선 변제하고 차이점이에요. 보증금 우선 변제권은 선반은 못 제껴. 즉 후순위만 제끼죠. 하지만 최우선 변제는 최죠. 가장 먼저 최. 그래서 모든 선순위 포함한 모든 다른 담보물권 제끼고 가장 먼저 5,500 챙겨줍니다. 자, 중요한 건 저거죠.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요건은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된다.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 요건이 아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는 안 받아도 돼요. 최우선 변제 5,500 챙기려면 대항 요건만 갖춰도 충분하다. 요건을 강화시키면 안 되겠죠. 가급적 챙겨줘야 되니까. 그대로요. 자, 이제 최우선 변제에서 나오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판례는 딱 이 네 가지. 한 번씩 나와서 한 번씩 안중에 노란색 없죠? 나오긴 나왔지만 지금 한번 들으면 돼요. 내가 세 들어갈 때 2억이었어. 서울기준 소액 임차는 아니죠. 그런데 내 보증금이 처음 계약세 들어갈 때는 소액이 아니었어. 소액 임차인이 아니었어. 그런데 그 후 보증금이 감액됐대요. 그 후 들어갈 때는 소액이 아니었지만 그 후 보증금이 소액 임차인 요건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감액됐대. 1억 5천으로 감액됐어. 그럼 이제는 소액 임차인 요건 갖췄죠? 그러면 나중에 현재 기준으로 해요. 현재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면 나중에 최우선 변제 챙겨줍니다. 5,500 챙겨줘요. 원래는 우리 세트에 반해요. 소액 임차인이 아닌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야. 항상 계약 체결 당시 기준이야. 근데 그걸 깨요. 왜? 챙겨주려고. 대법원이 챙겨주려고 세트를 깬 거예요. 그래서 현재 소액 임차인이라면 감액돼서 챙겨줍니다.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자, 챙겨줍니다. 가급적 법원은 임차인에게 5,500은 챙겨주는 판례가 3개. 한 놈은 안 챙겨줘요. 세 놈은 챙겨주고 한 놈은 안 챙겨줘. 자, 두 번째.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주택이 있었대요.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주택이 있었어. 근데 이 주택이 미등기 주택이래요. 괜찮아요. 미등기 무과금을 다 보호되죠. 따라서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주택이 있기만 하면 돼요. 주택이 있었다면 설사 미등기라도 최우선 변제 챙겨준다. 그 다음 근저당권 설정 사무실용 건물이 나중에 사무실이 주택으로 용도 변경돼요. 그러면 은행이 저당권 박을 때는 사무실이었어. 그런데 이 사무실이 그 후 주택으로 변경됐고 주택으로 변경돼서 세입자 들어왔고 이놈이 소액 임차인이라는 얘기예요. 경매로 날라갔어. 이 사람한테 최우선 변제 5,500 챙겨주느냐? 챙겨줘요. 저당권 박을 때 건물이 있었죠. 그럼 은행은 예상을 해야 돼. 아이고 사무실이 나중에 주택으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 나 5,500만 원 뺏길 수 있겠구나. 예상할 수 있어요. 저당권 설정 당시 있었죠, 주택이. 그러면 은행은 항상 저당권 박을 때 주택이, 건물이 있으면 나중에 소액 임차인이 태어나면 나는
아무리 선 빨아도 5,500만 원은 내가 챙겨줘야 밀리는구나. 그걸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정 당시에는 사무실 했지만 나중에 주택으로 변경되면 이 주택 소액 임차인에게 챙겨줍니다. 은행은 예상하고 있어요.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예상하라고 해. 이런 판례를 때려서. 그래서 은행은 이제 알고 있어요. 지가 저당권 박을 당시 건물만 있으면 무조건 나중에 소액 임차인 태어나면 5,500 뺏깁니다. 그래서 은행은 담보대출 일으킬 때 건물 있죠? 방 개수대로 계산해놔요. 방 개수대로 5,500 해놔서 담보대출금을 조절하는 거예요. 뺏기도 챙길 수 있게. 자, 이제 마지막 놈. 토지의 저당권 설정한 후 건물이 올라갔네. 이 건물이 주택이었죠. 자, 소액 임차인 생겼네. 당신은 안 돼. 당신은 안 돼. 왜 안 될까? 법원은 가급적 5,500 챙겨주는데 왜 이 판례는 안 될까? 어디에 동그라미해야 될까? 무슨 단어가 떠올라야 될까?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건물. 그러면 저 토지는 무슨 토지? 나대지야, 나대지. 토지에 저당권 은행이 박을 때는 건물이 없어요. 후 건물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 토지는 나는 대지요. 나 대지. 그러면 나대지가 나오면 세트. 소수로는 무조건 안 돼. 나대지? 안 돼. 우리 저당권에서 했죠? 나대지? 안 돼. 공동저당? 안 돼. 함께? 안 돼. 이 세 개가 안 돼. 뭐가? 법정지상권이. 그러면 토지에 저당권 박을 때 은행이 나대지죠. 건물이 없죠. 그러면 은행은 두 가지를 예상해요. 나중에 이놈이 건물을 올려도 이 건물에 법정지상권 태어난다 안 태어난다? 법정지상권 안 태어나. 그 다음에 나중에 건물을 올렸고 여기에 소액 임차인이 태어나도 최우선 변제권 나 안 뺏긴다. 최우선 변제권도 안 태어나요. 결국 나대지는 안 돼, 안 돼. 나대지 후 건물에는 무조건 소수로는 법정지상권도 성립하지 않아요. 최우선 변제권도 태어나지 않아요. 결국 토지저당권 설정 후 건물, 빨리 나대지를 생각하고 나대지 소수로가 안 돼. 법정지상권이 나오든 최우선 변제권이 나오든 할 수 있죠. 나대지 찾아내. 나대지. 나대지는 안 돼. 법정지상권도 안 돼. 최우선 변제권도 안 돼. 은행은 토지에 저당권 박을 때 건물이 없으면 아하 그래 네가 나중 건물 올려도 30년짜리 지상권 안 태어나. 설사 소액 임차인 태어나도 나 5,500 안 뺏겨. 이빠이 담보대출 하는 거예요. 담보대출 확 늘려줘요. 나중에 뺏길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최우선 변제와 관련된 판례 4개. 판례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라겠어. 그래 이 정도는 외워야지. 현재 기준 느낌 가급적 챙겨준다. 그래서 비록 처음에는 소액 아니었지만 나중에 감액돼서 소액 임차인 돼서 챙겨줘. 주택이 존재하기만 하면 미등기라도 챙겨줘. 설사 사무실이었다도 나중에 주택으로 바뀌면 챙겨줘. 하지만 나대지는 안 돼. 됐어요. 자, 임차권 등기명령. 이게 훨씬 중요해. 방금 그거. 걔들 한 번 나왔고 얘는 엄청 나와요. 엄청. 그러니까 노란색 위주로 하라는 얘기요. 자, 내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서 이사 가려는데 임대차 종료. 그런데 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이거 외워야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언제 신청하느냐?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그 후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임대차 종료 후 이걸 어떻게 장난치느냐?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등기 명령 칠 수 있다. X? 무조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못 받았죠. 자, 어른 기간이 끝나서 이사 가야 되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 이사는 가야 돼. 지방으로 발령나서. 참, 근데 이사도 못 가죠. 인도 및 주민등록 요건 깨면 다 탈락돼 버리니까. 대항력 상실, 보증금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다 상실해 버려. 이러저도 못하는 이 임차를 위해서 제도 하나가 나왔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등기명령 신청해. 그럼 판사가 등기 박아줘요. 이게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죠. 그래서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해 주세요. 이렇게 명령을 하겠죠. 그러면 어른 등기명령 신청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박으면 지방으로 이사가도 아무 상관없다.
등기를 박아놨다면 그 후 대항요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이 요건을 상실해도, 즉 이사가도 전출, 주민등록 빼도 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 우선변제권 상실되지 않는다. 또는 전에 안 갖춰놨으면 이 시점에 취득하고, 등기 박으면 안 해놨으면 첫 취득, 기존에 다 갖춰놨으면 그대로 유지, 사라지지 않는다. 자, 등기 신청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죠. 등기 관련 비용은 누구 부담? 당연히 주인이 부담해야지. 그래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하지.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을이 등기 받고 지방으로 이사 갔어요. 자, 공실이 생겼죠. 공실이 생기니까 주인이 또 세를 놔요.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들어왔고, 이 사람도 얘도 소액임차인, 얘도 소액임차인. 임차권 등기가 박힌 주택에 그 후 새 들어온 소액임차인은 경매로 은행이 날려버렸을 때 5,500만 원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는다. 외워요. 법 조문이에요. 이거 법 조문.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박힌 주택을 그 후 새 들어온 소액임차인은 설사 경매로 날아가도 5,500만 원 못 챙깁니다.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 최우선 변제는 이사가 을이 받는 거예요. 을이. 그래서 그대로 외워야 돼.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딱 두 개. 이놈이 훨씬 잘 나오고, 방금 그놈 나대지. 나대지 후 소액임차는 안 돼.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가 박힌 주택에 그 후 새 들어온 사람도 안 돼. 이놈이 훨씬 잘 나와. 등기 명령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놈, 두 번째가 이놈, 세 번째가 이놈. 이건 장난치지. 자주 나온 것보다도. 자, 이제 마지막. 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이 등기 말소 의무 동시행관계 아니다. 우리 동시행항변권에서 했어요. 보증금부터 주세요. 안 주고 있는 주인 보증금부터 주고 미안하다고 하세요. 뻗대지 마세요. 그래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점이다. 안 주고 있잖아. 안 주고 있으니까 먼저 주면서 말소 요청을 해야지. 오케이. 자, 차임 및 보증금 증감 청구권. 월세 올려주세요. 차임 증액 청구. 전세금 올려주세요. 전세금 증액 청구. 전세금, 보증금이나 월세, 차임 주인이 증액할 때는 5% 한꺼번에 못 올려요. 1년 지나야 돼요. 5% 1년. 이거 딱 외우는 거예요. 5% 초과 못해요. 1년 이내에는 증액 못해요. 증액할 때 제한이죠. 증액. 5% 1년. 5%가 20분의 1로도 나오고 100분의 5로도 나오고 다 5%예요. 5%. 5%가 외우기 쉬워서 5% 1년. 자, 이게 이제 주인법 마지막이죠. 주택 임차권의 승계. 죽었죠. 누가 죽었어? 을이 죽었어. 임차인이. 자, 임차권은 재산권이니까 상속이 되겠죠. 그런데 을이 누구랑 살고 있었어요? 사실혼 배우자랑 살고 있었어. 사실혼 배우자. 동거중, 사실혼. 법률 혼인신고 안 한 사실혼 배우자. 그러면 기억을 해요. 임차인이 죽었는데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급적 우리 법은 이분을 계속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나온 법조문이에요. 이사 안 가도록 살게 해줘. 자, 그럼 경우수가 을한테 상속인이 없어. 그러면 원래 국가가 먹어요. 상속인 없는 모든 재산 국유재산이 돼요. 하지만 여기에 누가 살고 있다? 같이 살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이분한테 승계시켜줘. 그래서 상속인이 없이 죽으면 같이 살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 승계 됐어. 이분이 쫓겨가면 안 돼. 그 느낌을 가져야 돼. 자, 그런데 을 다시 아들놈이 있었다는 얘기지. 전처 소생일 수도 있고 여기 소생일 수도 있고. 왜? 혼인신고 안 한 부부도 있으니까. 경우수는 두 개요. 근데 전처 소생일 확률이 조금 많다. 자, 상속인이 있지. 을 다시. 그러면 무조건 상속인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무조건 상속받아요. 따라서 상속인은 무조건 승계. 중잡아요. 상속인은 승계. 문제는 이분이야. 상속인은 임차권 승계하는데
사실혼 배우자가 같이 승계하느냐, 승계를 못하느냐, 그 둘 중에 하나요. 먼저 이놈이 따로 살아. 이것부터 하자. 같이 살아. 같이 살면 함께 세 사람이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셨죠? 같이 살고 있으니까 이분은 덤으로 같이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굳이 안 줘요. 그래서 상속인이 있고 이 상속인이 같이 살고 있으면 상속인만 승계. 사실은 배우자는 승계 안 시켜줘도 돼요. 왜? 같이 사니까. 더불어 같이 쫓겨나지 않잖아. 그래서 상속인만 승계. 하지만 을다시가 지방가 있어. 을다시가 같이 안 살아. 그러면 없잖아. 옆에만 혼자 있죠? 그럼 살게 해줘야지. 그래서 승계. 문제는 상속인을 배제할 수가 없어. 같이 승계. 공동. 그래서 공동 승계란 말이야. 같이 안 살 때 공동으로 승계. 단 전제가 있어.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이촌 이내 부모님, 자식 상속인하고만 공동 승계. 그래서 이촌이 나오는 거야. 자, 상속인이 같이 안 살아. 같이 안 살면 승계라니까. 사실은 배우자는. 상속인 없으면 승계라니까. 같이 안 살면 승계라니까. 근데 혼자 승계가 아니지. 여기는 상속인 있잖아. 이 상속인 같이 안 살고 있는 상속인 같이 승계 공동. 모든 상속인 아니야. 이촌이네 친족 직계하고만. 삼촌은 안 돼. 그래서 이촌은 직계거든. 부모님 새끼. 그래서 주택임차권 승계는 자 이해가 돼야 잘 헤어진다겠어. 무조건 헤어면 잘 안 헤어져. 없어 승계. 없어 승계. 문제는 상속인이 같이 안 살아. 이게 두 번째 없다잖아요. 상속인은 제낄 수가 없어. 공동승계. 다음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이촌. 시험은 이촌을 사촌으로 장난쳤어. 우리 시험. 사촌. 사촌 X. 이촌 이내의 친족하고 공동승계. 상속인이 있으면 같이 안 살 때만 공동승계. 상속인이 같이 살아버린다. 그러면 덤으로 살 수 있으니까 굳이 승계 안 시켜준다. 상속인만 승계. 상속인만 승계. 됐어요. 끝났어. 자, 이제 문제 하나 보고 다른 기출은 별로 없어서 우리 시험 기출 26회예요. 옳은 것은 옳은 거 동그란 빵하고 1번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수리한 때 발생 나였어. 수리한 때 발생이야. 도달한 때 X. 2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명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후 소액 보증금을 내고 이 주택을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박힌 후 새 들어온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행사할 수 없다. 너는 안 돼. 나대지하고 너 안 되는 거야. 맞네? 네가 정답이네? 여기서 정답 치고 도망가 버려야 돼. 정확히 외워놔야 확실히 너 안 돼! 나대지하고 두 놈. 최우선 변제 안 되는 두 놈. 나대지. 그 다음에 너. 정답 3번.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됐습니다. 경매 매수인 경락인은 임대인 지위 승계한다. 자,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망가야지. 2번에서. 도망 못 가니 이거 만나면 뭔 소리야. 난이도 상지문이요 이거.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거야. 저가 있고 내가 용이구나. 저 용이요. 근데 이 주택이 경매로 날라갔대. 그러면 경매 매수인 경락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느냐 승계하지 않느냐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나는 후빠니까 경매로 날라갔을 때 경락인 A에게 나는 들이댈 수가 없다. 들이댈 수 없으면 이 경락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나는 후빠니까 경매 대항할 수 없어. 대항할 수 없으면 내 주인이 될 수가 없지. 나는 방 빼줘야 되니까. 그거예요.
어렵죠? 어려워 이거. 이걸 아는 사람은 10% 20%밖에 안 돼요. 수험생 중에. 그러니까 2번에서 도망가야지. 2번에서. 그거요. 그러니까 이건 물음표 나와도 돼요. 승계하지 않아요. 호흡발을 빨리 저용이야. 저용. 4번.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박아야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최우선 변제 지문이고 항상 동네 파악하고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박아야 내가 최우선 변제권 취득한다고? X 대항 요건. 확정 일자는 최우선 변제 요건 아니죠. 날려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해. 5번. 주택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 환가 대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대지 환가 대금에서 무조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미친다. 무조건 긍정으로 끝나야 돼. 대지 환가 대금 나오면 무조건 우선 변제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잘 나와요. 이거 잘 나와. 이건 난이도 상이지만 알면 좋고 후발을 찾아내야 돼. 임차권보다 선순위 조금만 뚫어지게 봐.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 아하, 저 용이구나. 머릿속으로 안 돼. 적어야 돼. 저 용이구나. 그러면 보여. 저 용, 저 후발니까 들이댈 수 없다. 들이댈 수 없으면 이놈은 임대인 가배지를 승계하지 않는다. 내가 들이댈 수 있으면 이놈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거지. 그래서 임차주택 양수인 병은 임대인 갑이 가지고 있는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언제? 내가 대항력 갖췄을 때. 내 주인이 되죠. 남은 기간 병이 내 주인이잖아.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건 대항할 수 있을 때. 후발아서 대항할 수 없으면 나는 쫓겨가니까 이 경락이는 나의 주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한테 보증금 줄 채무 같은 것도 없지. 내가 방 빼줘야 되는데. 오케이. 자, 이제 상가 갑니다. 상가. 자, 주택 목차하고 상가 임대차 목차는 똑같습니다. 주택 실력으로 상가를 풀면 돼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특이한 게 있어요. 적용 범위에서 환산 보증금. 이게 주택에 없는 제도죠. 환산 보증금. 그 다음에 주택에 비해서 잘 나오는 게 계약 갱신 요구권. 상가에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주택에 없는 권리금. 나머지 전속기간, 보증금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임차권 등기 명령. 이건 주택하고 똑같아. 특히 이 두 놈은 주택하고 똑같아. 주택 실력을 상가 그대로 풀면 돼요. 여기서는 전속기간은 1년 1월. 이것만 달라져. 2년이 1년으로. 6달에서 2달이 6달부터 1달로. 그래서 일자로만 바뀔 뿐이야. 그 외에는 주택 실력으로 풀면 돼요. 자, 그래서 환산보증금,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이 세 개를 중심으로 합니다. 적용 범위. 상임법이 적용되려면 상가 건물 임대차에 작동되겠지. 그런데 이 상가 건물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에 작동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으면 상임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사용 임대차는 주임법도 상임법도 작동되지 않는다. 쉽죠. 하룻밤 콘도 투숙객한테 좋은 이런 권리 안 준다겠어. 자, 대원 판례 안 중요해요. 한 번씩 나온 애들이요. 한 번 들으면 판례는 이해해버리면 안 외워도 돼요.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표시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말 되죠? 객관적으로 결정한 그거 똑같은 내용이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형식상 공부 적어져 있는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용도. 말 되잖아. 영원히 공부 안 해도 이 질문 나오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 자, 두 번째. 공장이나 창고죠. 공장은 물건을 제조하는 거고 창고는 물건을 보관하죠. 이와 같이 사실행위만 이루어지는 공장, 창고는 상가 건물이 아니겠죠. 상가가 되려면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예외. 이 제조와 보관 같은 사실행위와 더불어서 영업활동 또는 영리활동 이렇게 나와요. 영업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영업활동 이게 떠버리면 아무리 공장 창고로도 이제는 상가 건물에 해당된다. 그래서 잘 보면 돼. 그렇구나. 단순히 만들고 보관하는 사실행위만 이루어지는 공장 창고는 상가 아니야. 상가 건물 아니야.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업활동 함께 그럼 이제 느껴야지. 상가 건물로 바뀌어버린다. 됐어요. 한 번 이해하면 돼. 한 번씩 나오는. 자, 여기를 해야지. 환산보증금 제도. 상인법은 모든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만 보호합니다. 그래서 환산보증금 제도라는 게 태어났어요.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보증금에 더해 뭘 더해요? 월세 곱하기 100 금액을 더해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그러면 환산보증금이 나오고 환산보증금이 법이 정한 금액 이하일 때만 상인법은 작동돼요. 그래서 서울기준 환산보증금은 9억이에요. 9억 이하에만 작동되고 9억을 초과했다. 그러면 상인법이 적용이 안 돼요. 적용 안 된다는 얘기는 보호 안 해준다는 얘기요. 각자도생하라는 얘기야. 각자도생. 각자도생. 보호 안 해줍니다. 왜 그럴까? 부자니까. 사장님은 부자네. 아이고 환산보증 10억이나 되네. 부자 사장님인데 왜 우리 국가가 도와주냐고. 부자인데. 그래서 환산보증금 이하에만 보호해주고 환산보증을 초과한 임대차에는 상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용 안 되는 게 이건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 모든 게 다 여기 오른쪽 빼놓고는 다 적용 안 되는 거예요. 대표 시험에 나오는 게 보증금 나오면 보증금,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이런 규정 적용 안 돼요. 적용 안 된다는 얘기는 이런 권리 행사할 수 없어요. 왜? 부자니까. 부자 사장님인데 뭔 보증금을 땡기고 챙겨주고 최우선 이딴 거 하겠어. 원칙대로 작동한대. 그만 이것도 보증금이야. 보증금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법원 가서 등기명령 신청할 수 없는 거예요.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없어요. 등기명령 신청할 수도 없어요. 왜? 보증금 나오면 초과 동네에서는 보증금 3글자 뜨면 무조건 소수로는 할 수 없어요. 왜? 부자니까. 자, 이놈 조심해야 돼. 상가 임대차는 기간 1년을 보장해 주는데 이 1년 보장해 주는 법 규정도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나와요. 갑과 을이 계약 기간을 6개월로 계약서 썼다면 이 6개월 기간은 유효인 거예요. 유효이기 때문에 임대인 갑도 이 6개월이 유효하다 주장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임대인도 6개월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어요. 원래 상인법이 적용돼 버리면 1년이거든. 임대인 주장 못 해야 돼. 6개월. 하지만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되죠. 적용 안 돼. 계약한 기간대로 계약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도 6개월 계약 기간이 유효함을 임대인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여기에서 제일 헷갈려. 소수로가 헷갈린다고 있다 없다가 정확히 해놔야 돼. 6개월 계약 기간 유효다. 유효니까 1년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작동이 안 되니까. 자, 이놈을 이제 정확히 해야겠죠.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경우라도 상위법이 적용되는 규정. 첫 번째, 장사할 수 있어. 중간에 내 상가 건물이 경매로 날라도 경락이 내게 나는 들이댈 수 있다. 대항력. 10년 범위 내에서 계속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해서 10년 동안 장사할 수 있다. 이건 돈하고 관계가 아니요. 그래서 적용시켜준 거예요. 부자 사장님이라도 장사는 하세요. 10년 동안 장사는 하세요. 그 다음 내가 3달치 월세를 연체해야 주인한테 쫓겨납니다. 2달치 연체만으로는 안 쫓겨납니다. 그래서 3기 참 연체 규정, 해지 규정 적용됩니다. 그 다음 코로나로 인한 집합 제한 조치를 3달 이상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폐업했죠. 그러면 이 폐업한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주는데 이 규정도 적용시켜줍니다. 이것도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 이건 세입자가 월세면 임대인이 해지하는 거고 이건 폐업한 임차인이 해지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해지 규정 작동됩니다. 그 다음
10년 동안 장사 잘하고 권리금 잘 받고 나가세요. 장사 잘하고 권리금 잘 받고 나가세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이 법조문도 초과의 경우 작동시킵니다. 결국 대항력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얘들은 초과의 경우에도 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 3달치 월세 못 내 나 쫓겨난다. 2달치로는 안 쫓겨난다. 그다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기 정도 적용된다. 그래서 초과의 경우 시험에 나오는 하나, 둘, 셋, 4개. 여기까지 작년에 나왔죠. 그래서 5개. 중개사법은 표준계약서. 그것까지 할 거야 아마. 민법은 나오지 않아 그런 거. 민법은 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 민법은 3달치 이게 중요하지. 표준계약서 뭐가 중요해. 민법 교수들 관심 없어.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주택임대차 상가 배우잖아요. 중개사법하고 우리 문제가 달라. 민법은 있다 없다 싸움이고 중개사법은 제일 기퉁이 이상한 거 되잖아. 법조문 같은 거. 수준이 달라. 수준이. 중개사법 문제는 무조건 외워야 돼. 응? 거기는 단순 암기 과목. 하지만 민법은 큰 틀에서 이해를 했느냐. 상가 임차인이 들이댈 수 있느냐 없느냐. 보증금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초과한 경우. 이런 걸 물어보지. 그런 짜잘한 거. 그래서 중개사법 주민법 문제하고 우리 민법 문제는 차원이 달라. 차원이. 그래서 똑같은 법인데도 배우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저한테 배우는 내용은 주로 들이댈 수 있느냐 하면 실체에 관한 걸 배우고 중개사법은 모든 법 조문 자잘한 것까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법이 좋은 과목이다. 그래서 민법 실력으로 또 중개사법 풀고 중개사법 실력으로 민법 풀고 이런 식으로 도와가는 거예요. 도와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산 보증을 초과한 경우 예외적 적용되는 거 이거 외워야 돼. 머리 글자를 따시든 어쩌든지 알아서 외워. 그래서 저는 장사 들이댈 수 있다. 10년 동안 계약 갱신용에서 장사 계속할 수 있다. 장사 잘 받고 권리금 잘 받고 나가세요. 3달치 월세 못 내야 쫓겨난다. 계속 장사. 하지만 부자 사장님 보증금 나오면 무조건 당신 안 돼. 작동 안 시키니까. 보증금 못 받아 등기면 안 돼. 부자잖아 부자. 보증금 나온 순간 초과동네는 할 수 없어요. 보증금 우선 변제 행사할 수도 없고 등기명령 신청할 수 없고. 단 조심할게. 기간보장. 이놈은 장사인데도 이쪽에 가 있다고. 왜? 법을 잘 못 만들어서 일로 와야지. 법을 만들 때 기간보장도 여기 예외 적용시켜서 일로 와 있어야 된다고. 상가는 태강사만 귀신이 씌어요. 법을 만들 때 이상 귀신 들려. 이상한 조문들이 많아. 환산보증금, 월세 이거 빨리 산식 바꿔야 돼. 월세 곱하기 100이 왜 내 돈인가. 건물주 돈이지. 왜 내가 부자야. 월세가 한 달에 1,000이면 이것만으로도 10억 돼 버리는데 월세는 주인한테 가지 왜 자영업자 거냐고. 이게 왜 산식이 이렇게 높냐고. 월세 곱하기 10만 해야지. 10만. 보증금이 있어야지. 보증금 산식을. 이것도 잘못됐고. 이상해. 상가 가면 국회에서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러겠어. 건물주 대기야. 그러니까 이 법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법이. 정작 상가 임차인을 위해야 되는데 환산보증금 저단제도 산식을 저단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기간보장도 안 넣고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잖아. 기간보장 일로 들어갔으면 장사 되기 쉬울 텐데 이 원칙대로 적용이 안 되니까 특별히 막 외워야 된다고. 특별히. 그래서 환산보증금 다행히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나올 가능성은 10% 미만이죠. 이제 나머지에서 나온다 생각해요. 항상 작년에 나오면 90%는 안 나와요. 자, 존속기가 일자로 바꿔버리면 돼. 그래서 주택에서 2년을 1년으로 바꾸면 돼. 그래서 기간 안정했어요. 1년 미만 6달러 계약했어. 1년 장사할 수 있고. 하지만 언제나 임차인만큼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이 기간이 유예함을 임차인만큼은 주장할 수 있어. 임차인 나오면 이따로 끝나고 임대인 나오면 5달로 끝나요. 자, 묵시갱신. 기간 만료 전 6달부터 한 달 사이 주인한테 아무 연락 없죠. 이게 자동갱신, 묵시갱신. 다시 1년 보장. 원.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자, 하지만 또 선택권을 주죠. 1년 장사할 수도 있지만 임차인만큼 또 언제든지 여기를 장난쳐요. 언제든지 저 이사 갑니다. 해지 고를 할 수 있고 알릴 거니까 3개월 후 해지. 3개월. 그래서 존속기간은 주택
해서 2년을 1년, 2달을 1월 이렇게 일자로 바꿔버리면 똑같다. 자, 계약갱신요구권 똑같죠. 기간 만료 전 6달에서 한 달 전 사이에 임차인이 주인 한 번 더 갑시다.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자, 하지만 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정당 사유. 첫 번째, 3기 차임액 연체한 사실이 있어. 잘못했죠? 그럼 거절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 큰 잘못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거절. 그 다음에 건물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 재건축하기 위해서 점유회복이 필요하다. 거절. 2기 차임으로는 거절할 수 없다. 경과실 파손은 거절 못합니다. 통상 있을 수 있잖아. 가벼울 겸. 그러니까 거절 못하는 거 계속 장사하게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전부 대부분이 아닌 일부 철거하기 위해서는 거절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뜨면 주인은 거절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없다. 네, 무단전대입주 잘못했네. 거절할 수 있겠네. 쌍방이 갑과 을이 합의하에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네요. 합의도 됐고 돈도 받았죠. 미안해. 방 좀 빼줘야겠어. 돈 많이 줄게. 콜 해서 합의가 돼서 돈 받았어. 거절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건물이 지진으로 날아가 버렸어. 태풍으로. 그래서 장사를 못해. 장사 못하니까 거절해야지. 불가피한 사지. 그래서 건물 멸실로 인해 임대차 목적을 달성 못해. 장사 못한다는 얘기.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건. 주택은 2기가 3기가 2기로만 바뀌면 돼. 주택은. 그 다음에 상가에 없는 거절 사유가 주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거. 그게 추가됐죠. 오케이. 자, 이거 갱신 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는 10년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 숫자예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갱신 요구권은 인정됩니다. 10년 범위 내에서만 갱신요건 행사에서 장사가 보장돼요. 자, 그러면 갱신요건 행사했다. 갱신되면 전 임대차와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되는 거고 기간이 10년이니까 차임보증금 증감 청구할 수 있다. 물론 5% 1년 제한에 걸려요. 자, 10년 범위 내에서만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지만 법정갱신 주인한테 연락 없어도 자동갱신되는 법정갱신은 이 10년 제한, 이 법조문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법정갱신은 10년 제한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연락 없으면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자동갱신됩니다. 그래서 갱신요건 행사에 따라 하는 게 10년 제한에 걸리고 법정갱신은 20년 제한이 작동되지 않는다. 외우시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3기 차임 연체할 때 주인은 방패합니다. 2기로는 해지 못합니다. 그 다음 집합 제한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서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한 임차인에게 해지권 줍니다. 문제는 해지할 수 있다 해놓고 바로 해지가 아니라 3개월 후 해지된다. 그럼 단어를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해야지. 이것도 귀신이 씌인 법이라니까. 법을 잘못 만들었죠. 해지, 통고하고 3개월 후 해지 이렇게 해야지. 어찌됐든 임대인이 해지하는 건 3기 차임 연체, 임차인이 해지하는 건 집합 제한 조치란 폐업. 그래서 해지지만 3개월 후 해지된다는 거. 뭐 이런 건 장난 안 칠 거예요. 오케이, 10분간 쉽니다.